근데 저는 지금 2차 전지 산업이 반도체 산업 한 10여, 그러니까 90년대 중후반? 이럴 때의 상황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한국의 삼성전자 규모의 회사가 매출 기준으로는 적어도 최소 서너 개 이상 나온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터리 생산 기술에 관한 테슬라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한테 째가 안 됩니다. 앞으로는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향후 30년 한국을 먹여서 살릴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일단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이정훈 센터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던데 반도체 산업도 처음에 성장할 때는 지금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기업이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성장한 기업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저 태동기에 삼성전자에 왜 투자를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뭐 바닥 가격일 때 비하면 뭐 100몇십 배가 올라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왜 투자를 못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뭐 그 당시에는 네. 그 마이크로로 딱 들어가 보면은 그때마다 생존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위험한 다는 평가를 받았었겠죠. 그리고 그때도 시장에서 온갖 노이즈가 흘러나왔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봐서 삼성전자 좀 올랐을 때 다 팔고 이제 비중을 정리한 그런 증권사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 추정하고 다르게 갈 때 배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부정적인 리포트를 낼 개연성도 높아지겠죠. 근데 저는 지금 2차 전지 산업이 그 반도체 산업 한 10여, 그러니까 90년대 중후반? 이럴 때의 상황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온갖 어떤 노이즈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나서 결국 삼성전자가 지금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성장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를 조금 2차 전지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산업이 향후에 성장할 거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 글로벌리 10% 정도 조금 넘는 수준에서 이게 2035년 정도 가면 최소 50%를 넘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80%, 90%, 100%까지 나가야 되겠죠. 거기다가 지금 그런 흐름에 맞춰보면 지금 우리 배터리 수주 잔고가 1000조라고 그랬는데 이게 1000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나중에 가면 이게 3000조, 뭐 5000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이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걸 가지고 지금도 끝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배터리 수주 잔고는 대략 한 2025년, 26년 수준까지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씩 더 이제 나가는데 이게 2030년, 2035년 이렇게 타임라인을 계속 연장하면 배터리 수주 잔고는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럼 양재 수요가 당연히 배터리 생산 원가의 또 40% 이상을 차지하는 양재 수요도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LG엔솔은 아마 10년 후에 저는 사실 예전에는 2차 전지 산업이 이렇게 커진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기업 정도의 규모가 또 나오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한국의 삼성전자 규모의 회사가 매출 기준으로는 적어도 최소 서너 개 이상 나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LG엔솔, 삼성, SDI, SK온 다 나중에는 그 정도 규모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회사들, 양극재 업체의 대표적인 회사들 이런 회사도 매출이 뭐 예를 들면 한 200조 이런 회사로 갈 수가 있어요.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2027년 캐파가 71만 톤이거든요. 네. 71만 톤인데 71만 톤은 지금 양극재 단가가 좀 떨어졌다고 해도 뭐 만 톤당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럼 6천은 42억, 그것만 해도 42조예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서부터 10년 더 지나면 에코프로비엠은 또 몇 배가 더 성장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출 규모가 200조 원 정도까지 성장하는 회사, 타임라인을 더 멀리 보면 더 성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 회사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네. 시각에서는 이제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우리 반도체를 좀 떠올려 보면
돈이 되니까 기업들이 여기저기 뛰어들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난립하게 되고 그러면서 치킨 게임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여기까지 온 거죠. 네, 네. 하이닉스도 한번 망했다가 또 네. 온 거고 하니까 네. 이러한 과정.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테슬라에서도 배터리 원가를 뭐 줄이겠다, 네. 차 값을 줄이겠다, 뭐 이런 당연히 그럼 또 그쪽에서 줄여야 되니까 네.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그 이야기들 때문에 뭔가 기술의 발전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요소들이 부정적으로 오진 않겠냐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저는 근데 요즘 최근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도 그렇고 증권사 리포트는 사실은 저는 테슬라나 뭐 CATL 같은 데 투자하라고 해야 자기네들 수수료가 많아지는 이해 구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증권사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들도 그 영향을 받았은지 자꾸 제가 볼 때는 어떤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적인 심지어 사대주의적인 보도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배터리 생산 기술에 관한 테슬라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한테 잽이 안 됩니다. 그 얼마 전에 저 테슬라가 생산했다는 그 배터리를 그 삼성 SDI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봤겠죠. 네. 예. 해서 봤는데 자기네들 수준에서는 이게 양품이라고 보기 힘든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그 테슬라가 지금 계속 뭐 기가 팩토리 계속 진다, 테라 팩토리까지 진다라고 막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계속 이걸 짓지 못하고 계속 지연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뭘 말해주는지 조금 한번 짚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야말로 이제 지금 되게 그런 게 자꾸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의 IRA나 유럽의 CRMA 같은 경우가 사실은 중국산 배터리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러면 자꾸 우리가 뭐 중국보다 우리가 기술력이 훨씬 높지만 그걸 떠나서 뭐 기술력이 낮은 뭐 이 LFP를 중심으로 해서 이 뭡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그 이제 가격대가 낮은 전기차 모델 쪽에 탑재될 수 있는 뭐 LFP 쪽이 이제 중국이 강세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딴 걸 떠나서요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그냥 중국산이 배제되는 상태로 그렇죠. 예, 경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 기술력의 차이를 따지기 전에 그냥 중국산이 거의 못 들어온다고 보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판이 깔려 있는데 왜 그걸 이상한 노이즈들 때문에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너무 한국의 산업이 저는 사실 이 한국의 인구 구조가 이렇게 계속 그 감소 추세로 가면서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많잖아요. 저도 그 우려를 많이 했던 네. 사람이고. 그런데 이게 그 반도체가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의 많은 산업들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견인하면서 한국의 성장을 이끌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향후 30년 한국을 먹여 살릴 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도 계속 가겠죠. 그러는 가운데 반도체보다 더 큰 산업이 2차 전지 산업이 이렇게 가면 야, 이건 정말 한국은 저성장 적어도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저성장의 어떤 부작용을 상당히 극복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대하소설로 따지면 이제야 서막이 시작된 2차 전지 산업에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면 그 기업들이 성장하고 2차 전지 산업이 성장해서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그리고 그 과실들을 가게들이 나눠 먹으면서 또 경제적인 노후를 굉장히 든든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냐. 그리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 안타까운 게 배터리 아저씨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좋은 기회들이 왔는데 한국의 배터리 산업을 스스로 폄하하면서 그리고 각종 노이즈들 때문에 노이즈를 생산하면서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건전하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자꾸 방해하냐. 그게 안타까운 거죠. 네.